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이슈가 될 인물을 탈탈 털어주는 인물 탈곡기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한 주에 이슈가 되는 인물,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2탄 준비했는데요. 노동조합 열심히 하던 정의로웠던 기자가 노조 파괴, 방송 민영화, 또 공정보도 파괴에 앞장섰던 모습 어저께 좀 털어봤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1탄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이진숙 또 승진을 하게 됩니다. 바로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의 대전 MBC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진숙과 함께 승진했던 인물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먼저 김현종 당시 경인지사장은 편성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2012년 시사제작국장 시절에 PD수첩 작가들을 6명을 한 번에 해고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도 이진숙 뒤를 이어서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가장 노조 때려 부수고 편파보도 일삼았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겁니다. 김장겸은 현직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장겸이고요. 이 사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치 부장 때부터 편향 보도로 논란이 계속 있었고요. 보도국장 때는 간부들에게 노조 탈퇴 종용을 했고 카메라 기자들 성향을 분석한 MBC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MBC 사장으로 또 재직을 하게 됐는데요. 재직 당시에 노조 탄압, 또 부당 노동 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MB 정권 때부터 이진숙과 쌍쌍이 다니면서 MBC 말아먹고 또 이랬던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돼서 지금은 심지어 과방위 소속으로 뛰고 있거든요. 방송 3법 가로막으면서 이진숙과 함께 계속 가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뭐 거의 남자 이진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둘이서 작당 모의도 오랫동안 계속 했을 것 같은데요. 네, 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네. 내용 뒤에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아무튼 대전 MBC 사장이 된 이진숙 계속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알자지라 대전 지사장입니다. 알자지라는 그 카타르의 도하 본설도 중동의 제일 그 보도 종합 채널이죠. 그렇죠. 네. 그 이진숙 하면 가장 유명한 타이틀이 뭐겠어요?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럼 대전 MBC가 뭐 그러면 아랍공과 뭐 연계가 있습니까? 연계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예. 이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라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타이틀을 부각하는 데에 이 대전 MBC를 활용을 한 겁니다. 예. 이진숙의 중동 밑밥 깔기가 쭉 이어지는데 예. 이거는 사장이 되기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에 압구정 백야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진숙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 거실에서 과일 먹다가 네. 아참 오늘 뉴스 틀어야 되는데 하면서 뉴스를 갑자기 켜요. 그럼 그 뉴스에 나오네요. 뉴스 화면에 이진숙이 짠 나오면서 네. 사우디아라비아 마흐디 압둘라 왕자를 저희 뉴스탑에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라면서 앵커 역할을 네. 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니 그 자체로 좀 생뚱맞은데요. 네, 아마 본인이 무리해서 그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 드라마 출연 뒤 2달 뒤에 예.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으로 영전해 갔는데요. 예. 이때부터 대전 MBC에서 느닷없이 중동 지역 아랍권 문화 이슈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메인 뉴스 그 지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메인 뉴스 끝나면 지역 뉴스 시작하잖아요. 짧게. 예. 이 시간에 갑자기 요르단의 사막 와디럼, 세계문화유산 페트라, 그 물 위에 동동 뜬다는 사해, 뭐 이런 중동권 문화가 대전 뉴스에서 계속 소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은 메르스가 한창 창궐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해외 사례를 통해서 백제 유적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취지로 중동까지 가서 연이어 취재를 한 겁니다. 그것도 이진숙 취임 2달 만에요.
그 백제 유적과 중동을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수 같은데요, 느낌이. 네. 심지어 서울에서 열린 아랍 문화제 소식이 대전 뉴스에 실리고 이진숙의 IS와 중동의 현재라는 특별 강연을 또 본인이 직접 해요. 이게 또 대전 뉴스 시간에 소개가 됩니다. 2016년에는 이집트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이걸 또 굳이 대전 뉴스가 취재를 하겠다면서 대전 제작진을 끌고 서울까지 가서 이집트 대통령을 그것도 기자를 시킨 것도 아니라 이진숙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전 지역 뉴스였고요. 이 뉴스의 제목은 이집트에 투자하세요였습니다. 아니 대전 지역 현안도 그렇게 많을 텐데 뭐 그 시간을 그렇게 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시 대전에서는 가불로토텍, 유성기업 사태 등 되게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있었는데 예. 이건 거의 다루지 않고 연일 중동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전 MBC 이 직원들이 우리가 알자지라 대전지사냐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진숙은 이렇게 중동 밑밥을 깔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 정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방통위를 자기 정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대전 사장 다음에 본인의 스텝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전 MBC 사장 그만두고 나서 여러 유튜브 방송 출연하면서 늘 본인의 소개는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였고 또 2020년 21대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 1차 인재 영입 대상이었거든요. 이때 영입될 때도 뭐 소개 멘트가 삼고초려 만에 어렵게 모신 바그다드의 종군 기자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또 나중에 대구 동구갑 경선에 출마했는데요. 이때 본인 소개 홍보물에도 사진 보시듯이 걸프전, 이라크전 종군 기자라고 딱하니 박혔고요. 그냥 뭐 갔다 온 게 그냥 평생의 자신의 아주 타이틀이 된 스펙이죠. 거네요. 예. 네. 근데 자기 PR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방송국 사장이 그것도 MBC라는 공영방송을 자기 정치 타이틀로 강조하는 데 활용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좀 용납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전 MBC의 주인은 시청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청자를 위한 방송, 대전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방송을 사유화한 거죠. 사장 관두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대전 시민들이 역시 저러려고 이집트에 투자하라고 그랬구만. 이런 좀 배신감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당연히 MBC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진숙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졌는데요. 2017년에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진숙 사퇴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94%. 였고 엄청났네요. 그리고 사퇴 이후로는 방송 사유화가 1위였다고 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결과 같은데 그래. 사퇴는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 방송 장악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당시에 이진숙을 비롯한 이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해임 건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진숙 잽싸게 해임 당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사임을 하면서 퇴직금 1억 8천만 원까지 챙겨서 유유히 떠났습니다. 1억 8천이라 끝까지 얄밉게 구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 그 유명한 빵진숙 다뤄볼 빵진숙. 차례입니다. 드디어 빵이 나오네요. 네, 키워드는 법카는 나의 카입니다. 이 빵만 사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대전 MBC 사장 할 때만 카드를 긁은 게 아니라 그 이전 본사에서 간부 노릇할 때부터 거침없이 긁어댔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MBC 본사 간부로 있을 때 고급 식당에서 1억 2천여만 원, 골프장에서 1,200만 원, 특급 호텔을 비롯한 호텔에서 5,900여만 원, 유흥주점에서 310만 원 법카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집 근처에서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장 임기 동안 이제 사는 거는 서울 강남에서 살았는데요. 집 근처 마트, 또 식당 이런 데서 1,700만 원 가량 결제를 했고요. 주말에 골프장에서도 총 1,530만 원 가량 결제를 했습니다. 아마 골프를 되게 즐겼나 봅니다. 휴일 활동비 업무 추진비로 총 3,400만 원을 썼는데 이 중에 45%가 실외 골프장에서 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업무용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2017년 11월 5일에는 새벽 4시 34분에 집 근처 빵집에서 4,000원을 또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제
왜 이거 어디에 쓴 거냐 질문을 했더니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한 거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빵집 말고도 강남에 있는 영화관에서 예. 총 3번에 걸쳐서 220만 5,300원 결제했는데 영화관에서 3번에 200만 원 넘게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체 관람을 혹시 직원들 데리고 했나 싶었는데 여기가 영화를 보여주면서 함께 고급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그런 영화관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스테이크 코스가 20만 원이라고 하네요. 참 쓰임새도 아주 가지각색이네요. 네. 근데 특히 집 근처 사용은 누가 봐도 사적 사용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빵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것도. 네, 우리의 빵진숙 괜히 빵진숙이 아니겠죠. 네. 대전의 명물 성심당에서만 네. 109만 7,900원 결제했고요. 그 MBC 사장 사임서 아까 네. 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임서를 낸 날에도 빵을 사재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에만 서울 과자점에서 43만 원 긁고 바로 또 대전에 가서 대전 빵집에서 50만 원, 총 90만 원 가까이 빵을 사 드셨는지 어쨌는지 누굴 나눠줬는지 모르겠고 아마 이제 법카 못 쓰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알뜰하게 긁어야지 하면서 빵집을 투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하면서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교 인근, 그러니까 서강대 인근 빵집, 레스토랑, 일식, 술집, 아이고. 주차장 등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기록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총 사장 재임 3년 동안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쓴 돈만 총 1억 4천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진숙은 단 한 건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위반 같아요. 지금 현재 법카 의원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수사 진행하고 있죠. 네네네. 아주 철저히 탈탈 털어서 모두 토해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탈탈 알곡 털듯이 털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 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무능력한 도둑놈입니다. 아니, 법인카드 쓴 걸 보면 뭐 도둑은 확실한데요. 무능력하기까지 합니까? 네. 무능력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한 3년 동안 예. 총 6억 원 넘는 급여를 챙겨갔습니다. 예. 연평균 2억 연봉인 건데 뭐 사실 월급 많이 타갔다고 도둑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방점은 무능력에 찍혀 있습니다. 이진숙이 이렇게 돈을 타간 기간에 대전 MBC 영업이익이 3년 사이 90%가 감소했거든요. 90%요. 네, 90%요. 예. 총 매출액, 광고 매출액, 단기 순이익 모두 급락했습니다. 최악의 무능력으로 회사는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본인 봉급은 따박따박 6억 원이나 챙겨갔고 또 법카는 법카대로 긁어대면서 골프 치고 골프 영화 치고. 보고 빵 사 먹고 일식 사 먹고 특허호텔 가고 학교도 다니고 예. 집 근처 마트에서 장도 보고 예, 참. 이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 법인카드 논란이 계속됐을 때 이진숙은 협찬과 광고 유치 목적에 사용했다. 내가 일하느라 그랬지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살펴보니까 대전 MBC가 업체의 협찬을 받은 건 3년간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둑놈 수준이 아니라 예. 거의 역적 MBC를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윤석열은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혔습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참 그래서 모여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서 키워드를 음. 이번에는 극우 여전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인은 보수 여전사라고 하지만 예. 보수라고 붙이기조차 너무 부끄럽다. 아깝거든요. 예. 이 이진숙의 극우적, 망국적, 뉴라이트적, 또 비상식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막말 몇 개만 좀 골라봤습니다. 예. 우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미화는 기본입니다. 이승만을 다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홍보하면서는 건국전쟁의 성공을 계기로 그동안 좌파 위주로 이루어졌던 역사 공정이 바로잡혀지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고요. 페이스북에서는 박정희 공항, 박정희 대학 하나 없는 대한민국 우리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누군가가 댓글로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이렇게 댓글을 달자 그 밑에 대댓글이라고 하죠. 대댓글로 멋진 생각이다 이렇게 동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색깔론으로 문화예술계를 편가르기 한 걸로도 유명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 영화를 가리켜서 좌파라고도 얘기했죠. 맞습니다. 좌파 영화라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아카데미도 깐느도 다 좌파 다 영화제가 좌파예요. 돼버리는 예, 건데 그런 거지요. 이게 본인 강연에서 예. 좌파 성향을 영화를 만들면 그러니까 좌파 성향이 히트를 치고 그게 알게 모르게 국민들 몸에 DNA로 스며든다.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어서 기가 막힌다. 뭐 이런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진숙의 분류표에 따르면 어떤 영화들이 다 좌파 영화래요, 그래? 베테랑, 베테랑. 택시 운전사, 아이고. 암살, 변호인, 기생충 음. 등은 좌파 영화고 좌파 영화고.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 이런 거는 우파 영화인데 심지어 이런 우파 영화 많지도 않다라면서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온 국민의 이 심박수를 뛰게 했던 서울의 봄. 봄. 그것도 좌파 영화입니까? 그 영화는 좌파 공정 영화고 어. 길 위의 김대중 음. 그 다큐멘터리죠. 네. 그 영화는 좌파 진지를 공고히 다지는 촉매제다. 이렇게 촉매제다.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좌파 공정 영화는 뭐고 좌파 진지를 공고히 그러니까요. 다지는 촉매지는 또 뭡니까? 언어 사용하는 것도 참 어. 이상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죠? 이 사람 머릿속에 좌파 우파로 그냥 세상은 딱 나눠 보이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상한 말은 많습니다. 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또 이태원 참사는 기획된 거고 종북 주사파가 배후에 있고 MBC와 KBS가 청년들을 불러내서 사고를 더 키워낸 거다. 그리고 위안부의 강제성 여부는 논쟁적 사안이다. 중립적인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또 사담 후세인처럼 MBC를 외부에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했을 때는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표현하지 말라. 이런 보도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오죠. 솟아 올라오네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수준이 딱 윤석열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끼리끼리 모인다는 게 딱 맞는 말이네요, 진짜. 네, 아마 이 윤석열 하에 방통위원장 된 게 예. 윤석열과의 이런 정서적 일치,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정권 입맛에 맞게 좀 지저분한 일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그렇지. 점, 이게 예. 윤석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요, 예. 윤석열 언론 장악의 돌격대라고 좀 골라봤습니다. 윤석열 정권 첫 방통위원장이 이동관이죠. 네, 이동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에서 이 MB 때 못다 이룬 방송 장악 민영화 추진하려고 이동관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반대가 엄청 거셌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진숙도 이 업무를 이어받은 인물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 관두고 뭐 정치권을 기웃기웃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수 성향 언론단체, 시민단체에 몸을 담았습니다. 바른 언론인 모임이라는 단체 대표를 지냈고요. 공언련이라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창립에 발기인으로 또 나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을 되게 찾아요. 그러게요. 자유, 공정. 네. 이 공언련이 언론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의 돌격대, 친위부대 노릇을 했던 단체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래서? 네, 공언련이 가장 먼저 한 일, 2022년 7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고요. 또 3개월 뒤에는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경영진 고소고발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상혁 위원장은 해임됐고 공영방송 이사들도 줄줄이 해임, 재임명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YTN 민영화와 같이 민감한 사안도 착착착 진행이 되게 시작됐습니다. 또 지난 총선 때는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집중 민원을 넣어서요. 선방위가 역대급으로 과잉 제재하고 표적 심의하게끔 또 견인하는 역할도 앞장섰습니다. 또 공원련 소속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 뭐 언론, 미디어 관련 공직자 대거 발탁이 됐고요. 방송사에도 대거 진출을 했습니다. 몇 명만 보면요. 공언련 고문이었던 아까 그 김장겸 이 사람이 여기 고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난 총선의 비례 후보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됐고요.
공원연 이사장 김백 씨는 YTN 사장으로 가서 YTN 민영화 졸속 추진 완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따져 보니까 이진숙이라는 인물도 문제지만 이 거대한 언론 장악, 언론 민영화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서 봤듯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을 예. 방통위원장까지 앉히게 된 거는 뭐 본인의 출세 야욕도 있겠지만 이 공원연과 같은 조직적 그러니까요. 활동과 기반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언론 바로 세우려면 이진숙 하나만 날린다고 될 게 아니라 이 가깝게는 지금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같은 예. 이런 제도적 장치 정말 절실해 보이고요. 뿌리부터 얽혀 있는 이 언론 카르텔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탈탈 터느라 기진맥진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다음 메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은혜였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